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암시장의 이제 대세가 된 병용요법, 리보세라인과 캄네리주맙의 어떤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가는 이 지난주 월요일날 장대 양봉 이후에 5일 동안 이제 조정 캔들이 5일선 부근에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량도 오늘 61,222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약물을 이제 순서대로 하는 뭐 스트라이드 형태의 병용도 있고, 이 용법 용량 관련되는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가지를 하는 이제 삼중 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통 이제 항암제 시장은 1세대 항암제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죠. 대부분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의 특징 자체가 이 전신 형태의 치료제로서 이 타겟팅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뭐 위장세포라든지 입안에 이제 구강세포라든지 이런 어떤 뭐 대장의 어떤 이제 점막세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이렇게 이제 분열 횟수가 많은 쪽을 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세지만 부작용도 좀 센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이제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 있는 바이오마크가 있는 이제 특이하게 가발현되는 전 바이오마크 단백질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기전을 가지고 있는 표적 항암제. 그래서 분자 구조가 큰 이 항체 형태로 이제 표적 항암제도 있고요. 그 리보세라인 같이 분자 구조가 작은 이 케미칼 형태의 그 표적 항암제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표적 항암제도 사실 뭐 2001년도에 노바티스의 이제 그 글리베이글 이제 중심으로 백혈병 치료제 그때부터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된 게 이제 면역항암제라 가지고 3세대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이제 옵디보, 키트루다, 사실 옵디보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이제 키트루다한테 역전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장점들은 이제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기전을 다시 이제 일으켜서 하니까 부작용이 훨씬 이제 뭐 표적항암제보다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떨어지면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완치에 가까운 어떤 부분들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반응률입니다. 반응률만 높으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의 특징인데, 반응률 자체가 한 30% 정도밖에 암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그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관문 억제제끼리 이제 병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를 이제 병용으로 해서 반응률을 높아지느냐, 이 부분을 따지면서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이 특히나 이제 간암 쪽에서는 이제 2020년도에 로슈의 이 티센트릭과 이제 아바스틴이 이제 병용으로 간암 치료제에서도 이제 병용 관련되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높으면서 1차 이제 치료제로 그 표준 형태로 이제 권고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약점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맙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표적 치료제로 이제 그 저분자 함물질 형태니까 뭐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단독이든 병용을 통해서 부작용이 일단 떨어지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캄넬리주맘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라든지 일본의 이제 뭐 론서프라든지 여러 이제 병용 파트너로도 임상이 진행되었던 부분이 리보세라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캄넬리주맘은 이제 PD-1 계열이니까 여기도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 바이오 기업은 이 블록버스트 항암제와 병용요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병용 파트너가 되는 어떤 회사의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어떤 활로를 개척하면서 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이제 성공률을 높이는 어떤, 그래서 병용 파트너로 키트루다만 거의 한 1000개 이상의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옵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병용은 암 치료를 위해서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도 쓴다는 소리죠. 단독요법보다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단독요법 했을 때 이게 반응률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 효과가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병용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걸 이제 통해서 환자들은 이 치료 선택권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병용 파트너가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버스트 항암제 병용, 그러니까 이게 키트로드나 옵티브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뭐 캄네르주막 같은 경우도 매출 규모만 보면 중국에서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3세대 항암제인 명역 항암제 중심으로 1세대, 2세대를 조합한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이제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요. 타깃 반응부터 효과의 지속성까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병용으로 FDA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HLB의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네리주맘이죠. 이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로 5월 16일 포드파 일정의 최종 일정을 앞두고 있고, 앞서 이제 병용으로 허가받은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2등급에서도 효과를 확인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타 이제 고형암인 뭐 폐암이라든지 두경부암 쪽에서 이제 비인두암 이런 여러 암 쪽에서도 효과들을 학회 발표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병용 파트너로서 이제 키트루다가 사실은 작년도에는 에버비의 휴미라를 제끼고 1등입니다. 글로벌 매출이 한 33조 정도 되니까 이 키트루다가 적응 정도면 한 30개 정도가 되고요. 그 2028년도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뭐 SG 제형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최근에 뭐 한 달 만에 뭐 더블이 가기도 하고 그만큼 핫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의 여러 그 바이오텍 관련해서도 키트루다하고 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쪽도 보시게 되면 그 2018년도에 이 키트루다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임상 개시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옵티브 같은 경우에도 그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6종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론서프하고도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 중인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용에 대한 부분들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제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기조에서 병용 파트너와 같이 가는, 그러니까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캄네리주맙의 어떤 파트너로서 이 리보세에 관련되는 부분을 거쳐야지만 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님이 앞서도 제가 보였듯이만 캄넬리주마과의 어떤 병용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개발사라든지 빅파마의 제품과의 이 파트너십 관련되는 부분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이제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전신 치료를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뭐 국소 치료에는 뭐 수술이라든지 뭐 그다음 방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색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전신 치료제들이 이제 병용하면서 이 부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간암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런 동일한 암종에서도 계속 이제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폐암, 난소암, 대장암, 뭐 위암, 선양 남성암, 두경부암 이런 쪽까지 확대들이 이제 뭐 계속 된다라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HLB의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이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윗꼬리 형태라든지 갭업이 이제 지난주에 뭐 IR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4일 연속으로 그 캔들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요일부터는 이제 갭다운해서 지금 5일선 부근에서 그냥 플랫형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공매도 창구였던 부분에서 이 신한 쪽에서 오늘 뭐 크게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신한 쪽하고 한국 쪽에서 양사 합하면 뭐 10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2019년도의 고점이죠. 수정 주가 기준으로 8만원대 중반 정도를 넘을 시도를 지난주 수요일하고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오늘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장중 갔다가 이제 윗꼬리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82,300원대, 8만원대의 가장 이제 강한 어떤 위치에서는 옷장에는 그까지는 이제 못하고 종가가 거의 최저점 부근에 끝났죠. 77,800원. 근데 시간에는 다시 또 500원 들어올리면서 78,300원. 이제 지지선 가격은 쇼스키즈 유지 가격이 7만원. 그 다음에 좀 안정권 가격이 이제 한 75,000원대.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구간이 이제 8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프로그램 쪽의 어떤 수급들이 이제 윗꼬리 형태로 이제 매도 흐름들이 현물하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거래량이 이제 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나타났고 고점에 대한 어떤 이제 돌파를 아직 못한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단기간에 지금 키트루다 관련되는 이슈로 2월 초에 이제 7만원대였는데 2월 26일 거의 뭐 1주, 2주, 3주, 3, 4주 만에 지금 이제 더블 이상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순환매를 돌면서 가는 어떤 흐름에서 전 종목이 이제 돌아서 가는 어떤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수급이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오늘은 거의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제일 셌습니다.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수급이 이제 한 1주 상간에 지난주부터 해서 이 부분의 어떤 급등세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쇼스키즈의 어떤 강한 흐름은 저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가장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 쪽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기는 2020년도의 고가를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도 이제 이제 돌파하는 시점 구간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들어 올려서 이 2019년도 이제 고가 부근에 가 있는 어떤 상황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은 이제 지금 이렇습니다만 봉으로 보시게 되면 2월달 봉이 굉장히 이제 급등봉이죠. 예. 2월달 봉이 그냥 한 달에 그냥 100%가 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HLB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뭐 11월 달까지 치면 한 4개월 정도에서 이제 강한 상승으로 이제 전고점 부근에 뭐 올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73% 큰 흐름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부정부패 관련된 리포터가 오늘 좀 나왔던 부분인데 크게 뭐 영향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 보시게 되면 요 흐름이 있죠.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6만 주대 이게 업틱률 예외로 정상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었던 작년도 이제 11월 이전의 어떤 흐름에서 업틱률 예외의 공매도 수량 정도 수준까지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작았을 때 프로그램 현물 이런 공매도 예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에서 나름 이제 좀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계속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20일 기준으로 요게 목요일 기준입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한 380만 주대에서 여기서 또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한 420만 주대에서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면서 390만 주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 월화수 목까지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뭐 한 10만 주대 정도 밀리고 여기서 또 이제 나름 행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체결보다 상한이 오늘은 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가 돌파를 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서 장중에 이제 윗꼬리 흐름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지금 좀 안 터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항상 이제 돌파를 하려면 대량 거래를 수발하면서 강력한 양봉들의 패턴들이 가장 전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고점 돌파 라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와야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요. 이 가격대는 이제 계속 이제 8만원대, 7만 5천원대, 7만원. 요 이제 세 가지 가격들이 이제, 페일러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떤 고가를 넘어가면서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양봉 내고 이제 이 기준에서 내일의 흐름들,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3월 1일 이제 금요일은, 휴장이니까 하, 수, 목, 이 3일의 거래일에서 이제 양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간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무료카 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